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답답한 것도 많으시죠? 참 경제도 어렵고 자이언트 스텝, 울트라 스텝, 빅 스텝. 자, 주가는 폭락을 하고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를 그런 정말 천차만적인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여러분들 위로가 되어줄 바로 그 방송. 처음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방송. 여론 고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.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 대기자 홍영님 기자와 함께 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기염둥이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. 자, 홍 기자님. 그나저나 이제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차기 전당대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네. 당대표를 뽑아야 되고 정진석 비대위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당권을 진 당대표가 탄생하게 될 텐데 이 당대표 권한이 막강한 거죠. 총선 공천권도 우리가 뭐 당대표가 뭐 지락펴락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권한이 국민의힘 다음 당대표에게 주어지는 거죠. 옛날처럼 예. 뭐 밀실 공천은 이제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니까 아하. 뭐 사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그 몫이라는 게 예. 뭐 상당히 공천 과정에서 줄어든 건 사실이죠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경선을 한다, 예. 뭐 지역구별로 경선을 한다, 아니면 뭐 당협위원장 누구를 뽑는다, 뭐 경선 과정에서의 룰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. 그 룰을 만드는 건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이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상당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. 이제 이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. 현실적으로는 막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막강하죠. 예. 막강하죠. 자, 거론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홍 기자님, 우리는 뭐 신문 또 방송 보도처럼 누가 거론된다 이걸 떠나서 자, 어떤 성격의 사람이 누구라기보다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 다음 대표가 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근데 이제 그 저번에 언제입니까? 이준석 전 대표가 된 게 벌써 언제죠? 그게 2021년 지난해 6월 11일입니다. 그때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이제 그 박빙으로 했을 때 예.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? 이제 예. 그 당원 투표나 뭐 당심에서는 예.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갔지만 결국은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게 이제 뒤집혔다. 예.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당신 민심 다 중요하죠. 다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.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도 나경원, 이준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지도나 또 네. 이제 뭐 특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지도예요. 인지도. 그리고 이제 이 민심 민심 여론조사도 결국은 예. 이 지지층 중심으로 그렇죠. 이제 가기 때문에 예. 이 보수층의 민심, 뭐 또 보수층 사이에서의 그 인지도, 뭐 예.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떤 성격의 부분이 될지 예. 그게 궁금한 건 뭐냐면 자 당대표를 선출하는 컷오프 말고 최종 당대표 투표는 당심 70% 네. 그리고 민심 30% 아니겠습니까? 네. 현재 기준대로라면 그러면 이 기준에서 자 이른바 차기 당대표가 좀 윤핵관 쪽인가 아니면 윤핵관을 대리해 줄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반윤 성격의 후보자일까 어떤 사람일까요? 저는 윤심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. 아하. 윤심이 예.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.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가 될 때만 해더라도 예. 그때는 야당이었고 네. 그때는 뭐 누구의 뭐 윤심이든 뭐든 뭐 그게 작용할 만한 그런 상황은 당이 뭐 지금 전혀 아니었죠. 전혀 뭐 쫄딱 망하기 직전이니까. 네, 그거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자가 여당의 중심으로 지금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
윤핵관일지 아니면 윤핵관을 대변할 사람일지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의 의중과 상당히 소통이 잘 될 만한 분, 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. 그쪽으로 당신 70%는 거의 다 쏠릴 거고. 자, 하는데. 그러면 누굽니까? 그러면 누구다? 사실 지금은 뭐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, 뭐 유승민, 뭐 이렇게 지금 뭐 상위권에 여론조사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, 솔직히. 그 구조적으로. 나경원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 보면 그래도 지명도도 있고 해서 높게 나오는데 대통령과 이렇게 뭐 가깝다 이런 인식이 있나요? 그거는 뭐 지금 정권에서는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계속 입각설이 나오잖아요. 입각설 내지는 또 뭐 어떤 중요한 직책으로 간다.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설만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. 설만 나오지만은 뭐 설이 나오는 이유가 뭐 거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설이 나오겠죠. 그렇게 되고 유승민 의원이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당 대표 적합도 1위로 나오지만 솔직히 그 여론조사를 믿어야 되나? 이건 전체 응답자입니다. 전체 응답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까지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높게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당권 도전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전당대회 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오지 못한다라기보다 못 나오게 할 방법도 없고 나오지 뭐 하는 그거 규정도 없는 거 아닙니까? 뭐 사실은. 근데 이제 뭐 되겠느냐?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서 뭐 되겠느냐? 이런 의미 아닐까요? 근데 그 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3등이에요. 유승민 1등, 나경원 2등, 3등이 그 이준석, 4등이 안철수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그 이름은 이제 빠져야 되니까. 근데 그게 또 그럼 또 유승민 쪽으로 다 가느냐.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. 근데 말씀하신 이런 조사들을 놓고서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가 될 가능성과 실제 당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? 그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당원 투표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 뭐 거의 표가 안 나올 게 분명하고 70%나 포함되는.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이제 민심 여론조사를 해도 국민 여론조사 룰을 해도 그렇게 해도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1등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거기서도 사실은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역선택이다. 뭐 그 얘기하는데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역선택이라고 보기엔 너무 높지 않느냐. 뭐 이 얘기를 하긴 하죠.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ARS 여론조사와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그 신뢰성을 훨씬 높게 보고 있는 전화면접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역선택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인 그 국민의 여론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.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을 빼고 그렇죠.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만 놓고서 조사를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홍 기자님 궁금한 것이 그러면 김기현, 안철수, 정진석, 주호영, 나경원, 유승민 중에서는 누굽니까? 당대표. 제가 볼 때는 뭐 김기현, 정진석, 나경원, 아까 또 주호영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단일화가 한두 사람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원희룡, 권영세, 한동훈을 포함하면요. 이분들은 내년 1, 2월 달 전당대회 안 나오시죠. 지금 장관인데 왜 나와요? 차기 대권이면 모르겠지만. 신문 보도에 원희룡, 권영세가 나오는 건 잘못 취재된 겁니까? 아니요. 그것보다도 당이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특히나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성향이나 인품이
이 통합형, 화합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이니까 예. 뭐 그럴 수 있겠죠. 예.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장관한 지 뭐 1년도 안 돼, 1년이 뭐야, 뭐 한 반년도 안 되는 분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대표로 할 정도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지금 같고.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. 그렇죠.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예. 없고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, 김기현, 뭐 정진석, 주호영. 뭐 주호영 뭐 이 정도에서 안철수 대 나머지 로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예. 있죠.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이제 그 당심이나 뭐 이쪽에서도 야 네. 그래도 안철수는 뭐 이 대권 반영을 해서 상당히 강자니까 안철수 의원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예.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. 그러면 네. 아마 주호영, 김기현 이쪽 그 정진석 요 분들은 아마 반안 계열로 이게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자, 여기서 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친화적이다. 또 수도권 당대표를 강조하는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요? 윤상현. 네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? 알긴 아는데 아니 뭐 요 분들은 다 알아요. 전화번호 알고 있고요. 네, 전화번호 압니다. 예, 예, 예. 아니 그럼 제가 국회 출입기자였는데 네. 그럼 뭐 그 당시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한동훈은 뭐 모르잖아요.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저는 법무부 출입을 안 해봐서 전 몰라요. 예. 근데 이 김기현, 정진석, 윤상현 예.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명도에서 좀 떨어져요. 지명도에서. 근데 나경원 네.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이분들보다 높더라고요. 높죠. 네. 높죠.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가 있다. 높을 수가 있다.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윤심이 작용을 하면, 예. 윤심이 작용하면 이분들 중에서는 아마 누군가가 이게 그 단일화를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네.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끝 질문, 마지막 질문입니다.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당대표 가능성이 있습니까? 가능성이야 있는데 네. 그거는 민심하고는 뭐 약간 그 좀 어색하잖아요. 여러 가지 그 예. 사안에 대해서 뭐 사과도 여러 번 하신 분이고 뭐. 자,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는 친하지 않은 홍영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